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11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그죠? 저도 웬만하면 주말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못 이겼어. 어쩔 수 없었어. 뭐, 어느 게 더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댓글이 하도 종목 분석에 많아서,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뤘다가는 주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고 목이 좀 잠겨 있긴 합니다만은, 마이크 볼륨을 있는 대로 다 올렸습니다. 마이크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제발 소리가 짱짱 나가지고 여러분들 귀에 좀 쩌렁쩌렁 다른 유튜버처럼 그렇게 쩌렁쩌렁 울렸으면 좋겠는데 야간 마이크 볼륨을 있는 대로 다 올렸으니까 뭐 하울링이 나든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악을 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썸네일에 제가 어제 썸네일에 저희는 그 투자자들한테 꿈과 희망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랬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전 여러분들에게 낙관적인 말씀만 드리지 않죠, 그죠? 가지고 있으면 올 거다,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계시오 라는 이야기는 절대로는 아닙니다만은 제 눈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지금이라도 파세요. 내가 얼마 사는지 모르지만은 그 종목을 얼마 사는지 나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게 예컨대 조성중공업 77,500원에 샀다 하더라도 그걸 현재의 내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죠? 그걸 무슨 관계 있어요?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매수하는 거고 가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내가 100원에 샀더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매수 단가와 관계없이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기다리라,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파시라 라고 내 생각은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낙관적으로 올라갈 테니까 기다리시오라는 꿈과 희망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효성중공업입니다. 좀 애매하죠, 그죠? 뭐 나쁘다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 뭐 구름 위에 있으니까,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예컨대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예컨대 중요한 것도 하나가 후행 스팬인데, 이 후행 스팬이 지금 캔들 밑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분간 이 수준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버벅거릴 공산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컨대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걸렸고 얼마입니까? 66,800원에서 효성중공업 며칠 전에 고점을 만들고 내려온 것도 역시 이런 그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RSI는 뚜렷하게 무슨 매수 신호도 아니고 애매한 뉴트럴한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야 효성중공업 파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사세요, 올라갈 겁니다, 다른 분들한테 이거 좋아요, 사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애매하고도 모호한 종목이 해필이면 1번 타자로 걸렸네요, 그죠? 뭐 지금이야 아직까지는 구름이고 그 다음에 기준선 위고, 그러니까 매도를 서두를 이유는 없고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컨대 혹시나 얘가 구름 밑으로 57,800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뭐 다 팔든지, 원칙을 말하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일부를 팔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팔아야 되긴 합니다만은 구름과 기준선이 다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뭐 다 팔든지 아니면은 일부 맞춰든지, 일단은 여하간 간에 매도는 분명한 것 같고요.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구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하여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꿈과 희망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홀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답일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한빛소프트입니다. 한빛소프트도 역시 이거 어떻게 된 게 애매한 것만 눈에 들어오네요, 그죠? 이는 애매하니까 저한테 뭐 문의를 하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뭐라고 전문가라고 폼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 주식 올라갈 거야, 그 주식 내려갈 거야 라고 단칼에 한눈에 정문적답이 팍 돼야 되는데, 뭐 어떤 분은 정문적답에서 건물주가 됐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언제 이렇게 정문적답 해가지고 건물주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산에 보이는 곳에다가 그죠? 그 건물주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뭐 구름이고요, 그 기준선에 달라달라 걸려 있고, 그러니까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왜 썩 좋다고 말하지 않느냐? 역시 후행 스팬과의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확실하게 쫙쫙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아직까지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RSI도 뭐 뚜렷하게 뭐 바닥도 아니고 꼭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이다 보니까 한빛소프트 역시 주가가 기준선을 붙어서 구름에 붙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역시 당분간은 뭐 아까 효성중공업이건 한빛소프트 간에 일단은 더 갖고 있으면서 향후에 며칠 동안에 주가 흐름을 보는 거죠. 예,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일부러 틀어야 되겠네, 그죠? 뭐 구름이 너무 얇으니까 쉽사리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구름 밑으로 내려갈 때 파는 건 억울하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그 차선촉으로 여기 있네, 기준선 3720, 기준선의 전환선 3725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단은 털자, 아니면은 비중을 줄이자, 아니면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좀 더 베팅하고 싶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한 70% 정도를 두고 싶네요. 그리고 혹시 구름 밑으로 내려가거나 기준수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한 30% 좀 돼 보인다는 거죠. 아직은 좀 더 올라가는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후행스팸 아니면은 후행스팸 아니면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후행스팬이 걸려서 썩 흔쾌하게 좋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 살까요? 와, 전반적으로 제가 그 마감 시황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그죠? 약간 뭐 언제 잊어먹었습니다만 하여간 조정이 끝나고, 근데 ABC, 근데 우리 코스피라 한다면 ABC 조정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전고점을 넘어섰으니까 이게 코스피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전고점을 넘어섰으니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상승세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왔으니까 좀 조정이 있고, 그래서 이 상승세가 첫 번째 파동이고, 그 다음에 조정 파동 두 번째 파동이 있고, 딴 데다 그리자. 이게 아니고 딴 데 그립시다. 자, 코스피가 근데 이렇게 해서 ABC, 제가 말하는 ABC 파동을 끝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상승 파동이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2458, 2450%를 넘기기 때문에 새로운 상승 파동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작은 스몰 1번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더 갈지 몰라도 이제는 얘가 조정을 보이면서 작은 2번 파동을 만들고 조정을 보이고, 그런 다음에 새롭게 상승 파동이 세 번째 파동이 나타날 거다 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 시나리오죠. 따라서 현재 우리는 코스피 지수도 이런 정도, 여기서 이제 이런 파동으로 내려올락 말락하는 애매한 요 끝에 정도에 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지금 전자 우선주도 지금 그런 정도의 간당간당한 상태에 와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느냐니까, 이 RSI가 지금 72로 넘었었잖아요, 그죠? 71로 넘었었으니까 다소간 좀 과열 기미가 보인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상승세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여기서 바로 꺾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갈 수 있겠죠, 그죠? 좀 더 가다가 꺾일 수도 있겠고, 바로 꺾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주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좀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 좀 고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추세가 상승세니까, 구름이고 전환선 위고 기준선 위고 다 상승세니까 매수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으나, 좀 기다리면은 지금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싼데 하다못해 뭐 몇천 원이라도, 뭐 몇백 원이라도, 몇천 원이라도 좀 그럴까, 몇백 원이라도 싼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지 않겠나. 욕심을 부린다면 한 54,000원, 55,000원 정도까지도 안 되겠냐. 전환선이 54,850원이고 기준선이 53,000원이라면 대략 이 정도 근처까지는 혹시라도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는 반대하지 않으나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도 몰빵으로 때려 넣고 내리면 조정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죠. 분할 매수 오케이, 매수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조금씩 뭡니까? 동그라미를 치긴 하되, 그죠? 동그라미이긴 하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정이 예상되니까
내려올 때마다 사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 위에 수렴이 달린다는 것도 RSI가 고점이라는 것도 다소간 좀 선뜻 적극적인 매수로 지금 당장 여기서 몽땅 다 때리 넣으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섭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텔러칩스입니다. 물타기 할까요? 아니요. 물타기는 어떤 경우이든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물타기 하겠다고 하시면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꼭 말씀드리는 두 가지 원칙이죠. 물타기 할까요? 안 해. 물타기는 안 돼. 자, 그러면은 손절할까요? 예.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죠. 그죠? 왜입니까? 물타기를 하세요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올라갈 거니까 지금 추가로 매수하면은 매수 단가를 낮춰가지고 결국은 수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물 타세요. 주가 매수하세요. 라는 거고요. 손절하지 마세요. 한 이야기. 손절할 때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뭡니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하지 마세요. 하는 거니까 막연하게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물타기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성공한 예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타기에서 제가 보더라도 물타기에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럼 차라리 물타기 말고 뭘 하면 되느냐? 흙타기는 괜찮아요. 물타기는 뭐고 흙타기는 뭐냐? 흙타기. 예? 흙타기는 다른 말로 피라미딩이라 그래요. 피라미딩. 뭐 대충 ing. 피라미딩이 뭐냐? 피라미드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차곡차곡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그죠?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서 주가가 상승할 때, 올라갈 때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게 피라미딩이라 그래요. 그건 괜찮아요. 상승 추세니까 올라갈 때마다 계속 사는 거는 다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하락세일 때, 그때 사는 것은 내려갈 때마다 매수 단가를 낮추고 사는 것은 깨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산 놈이 여기서 매수했다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매수 단가 자체로 여기서 사면 또 떨어지니까 여기서 산 게 또 손해보고 또 멸투하게 되면 떨어지니까 또 여기서 산 게 또 손해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돈이 많아가지고 근데 하루에 뭐 1조 원 정도로 쓰는 거야. 눈 깜빡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여기 한 1,000억 때려 넣고, 예?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또 3,000억 때려 넣고, 그 다음에 5,000억 넣고, 같이 그러면 1조 원 넣고, 이래 되면은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이런 그런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하락세에 있는 종목을 물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리스크를 늘려가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타기 주가 매수 하지 마세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추가 매수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질문하신 분이 주식 투자한 지 얼마나 경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두고 주식 투자해서 내가 물타기는 절대로 안 한다. 라는 원칙만 갖고 있어도 최소한 주식으로 패가망신은 안 할 수 있습니다. 물타가 사람들이 대패가망신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떨어지는 주식을 계속 물타다 보니까 그 주식에다가 비중만 늘어나고 돈은 때려 넣고 있고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 꼼짝을 잘 못하다가 몇십 년을 들고 가는 거죠. 자, 뭐 일단 간에 현재 텔레칩스 계속 길을 쓰고 사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타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안 좋아 보이느냐? 자, 일반적으로 텔레칩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급등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되게 패턴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올라가느냐? 자, 급등하다가 횡보하다가 급등하죠. 그죠? 급등하죠. 그러다가 위쪽에 특히 전형적으로 위쪽에 수영까지 만들면서 위에 수영까지 만들고 다음에 이때도 거래량이 아마 터졌을 거예요. 거래량 왕창 터지고 RSI 매도시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와르르 밀려요. 그러면서 기준선 무너뜨려요. 그죠? 자, 그러면 옛날에 여기서 올려가면서 먹었던 뭐 작전 세력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들이 또는 일반이든 간에 옛날에 이 향수에 행보하던 주식을 갖다가 올려 먹어가지고 이만큼 수익을 났으니까 이 옛날 생각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건드려요. 그래서 집중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얘가 기준선을 넘어가면은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 기준선 못 넘어갔잖아요. 그죠? 기준선 못 넘었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밀렸잖아요. 제가 이 종목 다른 분에 한번 또 똑같은 이야기를 전에 분석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바로 전형적으로 기준선 무너졌으니까 여기서 팔고요. 만약에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던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지금 구름에 딱 걸려가지고 팔동발동하는 애매한 상태, 여기서 물 타가지고 오르기를 반등을 기대한다는 것은, 제가 종종 예를 듭니다만 야구에서 홈팀이 9회 초까지 6대0으로 지고 있는데 9회 말에 막판에 7점 넣어가지고 6대7로 짜릿하게 역전승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원정팀을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은 홈팀을 응원하고 있는데 6대0으로 이기고 있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9회 초 끝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와서, 야, 내하고 내가 누가 이기도 내기 할래? 너 인마 9회 말에 너 팀이 7점 넣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그 원정팀이 6대0으로 이겨 있는 원정팀이 이긴다 내기 할 텐데, 너는 홈팀이 이긴다고 내기하면서 우리 둘이 많은 걸고 내기 할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쩌시겠어요? 홈팀도 이길 수 있죠. 물론 이길 수 있죠. 막판에 7점 팍 넣어가지고 이길 수 있지만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잖아요. 그게 단돈 10,000원이라도 친구한테 내기하는 것은 사람이야말로 합리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테러칩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기준선 무너뜨렸고, 추세는 전환선 꺾였고, 두 개가 전환선 기준선 교차했고, 후행스피는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더구나 반등하다가 기준선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전환선 무너졌고 구름에 딱 닿고 있는데, 이 종목이 다시 짜릿하게 반등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9회 말에 7점 넣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현상 아닌가 하는 거죠. 안 되지는 않습니다.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상에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확률이 낮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주가 매수가 아니고 물 타는 거래 아니고 어쩌라고요? 빨리 파는 것이, 그러고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것이, 비중을 없애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겠냐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매도입니다. 주가 매수가 아니고 매도. 그죠? 자, 그 다음에 OCI입니다. OCI는 정말 그 일반인들이 그 애증이 있는 종목이죠. 그죠? 과거에 60몇 마리 간 적도 있었고요. 지금 OCI가 주가 65,000원인데 과거에 OCI가 60몇만 원까지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십니까? 65만 7천원에 갔던 종목입니다. 이 회사가 그 사이에 액면분할했나요? 아닙니다. 유상증자했나요? 유무상증자했나요? 아니요. 그냥 주가 65만 7천짜리가 지금 6만 5천원 된 거예요. 한때 2만 6천원까지 갔답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일반인들 때 사고는 강의 안 합니다만은 어쩌다가 한 번씩 혹시 정보사에 가서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정보사 지점장하고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면, 일반인들 앞에서 예를 들면서 이런 종목은 사지 마세요 하고 예를 들면서 OCI를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막 싫어요. OCI 말고 딴 것 좀 하세요. OCI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65만 7천원 가지고 산 사람들 아직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아마 이분도 비중이 가장 많다고 하시는데 설마 65만 7천원은 산 분 아니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OCI는 뭐 그래도 태양광이 어쩌니 바이든이 어쩌니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조금씩이나마 좋아지고 있죠, 그죠? 구름 위로 올라섰고요. 그전에는 구름 밑에서 헤맸어요, 계속. 보이십니까? 구름 밑에서 헤맸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구름 위로 올라왔고, 그러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는 빵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만은 구름을 뚫불떡 말똥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구름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래도 기준선 위에 있고 아직도 구름 위에 있으니까 뭡니까? 후행스팬도 위에 있으니까 싹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밀리면서, 고점이 경신되지 못하면서 다소간 좀 질척보이 거리는 게 혹시 위험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은 들기는 합니다. 비중이 많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보이죠, 그죠? 지금 당장 우리가 보는 일목기준표 상으로 본다면 매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준선과 전환선과 위에 있고요, 후행스팬도 캔들 위에 있고요, 구름 위에 있고 모든 것이 다 위에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혹시나
혹시나 만약에 얘가 구름 밑으로만 내려가 버리면 61,900원인데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분이 왜 이랬습니까? OCI에는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 한 분은 비중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은 분일수록 비중을 이렇게 된다면 물론 이렇게 안 되고 올라가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올라간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올라갈 때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구름 밑으로 내려갈 때가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럴 때를 빨리 손절하고 비중을 줄이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잘못하면 이때 비중을 안 줄이면 어떤 꼴이 되느냐? 잘못하면 이런 꼴이 되죠, 그죠? 이런 꼴, 이런 거 보이시면 옛날에 여기서 밀려가지고 구름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구름 밑으로만 내려가면 던지시라. 아니면은 구름이 얇으니까 이걸 안 뚫으면은 오히려 상승폭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보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지. 뭐 가능성은 좀 그동안에 며칠 떨어졌으니까 거의 바닥거리기도 하고요. 구름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될 쪽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싶긴 합니다. 일단 보유. 그죠? ABL 바이오입니다. 지금이 바닥인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지금이 바닥, 아마도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알아요. 지금이 바닥인가요? 예, 라고 하면은, 예, 뭐 4등이나 올라갈 거에 대한 꿈과 희망을 아마도 갖고 넣으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상승 파동의 꼭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락 파동의 충격 파동, 하락 파동의 꼭지를도 알 수 없어요. 그래도 뭐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뭐라 그럴까 무책임한 발언이고 가능성으로 말한다면 현재 RSI가 계속적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죠, 그죠? 바닥에서 올라서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된다면 RSI와 주가의 관계에서 다이버전스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죠? 다이버전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다이버전스라는 이야기는 추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따라서 이번의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RSI가 이렇게 돌아섰을 때 반등하면서 저는 기준선에 딱 걸렸네요. 그래서 기준선 걸리고 넘어서지 못하고 됐으니까 이번에도 일단은 기준선 근처까지는 한번 가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선을 넘어가야 그 다음에 구름이고 그런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이런 상승세지 기준선을 또 만약에 못 넘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때는 여기를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지금이야 바닥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걸 봐서 지금 파세요 해봤자 팔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파는 거는 주가로 봐서 RSI와 주가의 관계를 보건데 다이버전스가 발견되는데 굳이 여기서 파는 거는 너무나 성급하니까 일단은 보유죠. 그렇죠? 일단은 보유입니다. 일단은 보유고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면 요 기준선 얼마입니까? 기준선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27,450원이죠. 27,450원의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면 그때는 신중하게 비중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린 포장입니다. 테린 포장은 매수할까요? 예. yes.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yes. 왜 그렇게 이미 다 말씀하셨네요. 구름 위에 있고, 그죠? 구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선도 위에 있고, 또요. RSI도 돌아서고 상승하고 있고, 그죠? 뭐 모든 게 다 나쁘지 않으니 굳이 서둘러서 굳이 매도 이야기한다거나 그거 사지 마세요 위험해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죠? 상승세니까 오케이 매수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다는 말은 어폐가 있죠. 근데 매수하는데 좋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은 도망갈 구멍을 딱 먼저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떤 도망갈 구멍입니까? 그렇죠, 기준선이죠. 기준선. 현재 기준선 전환선에 서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태니까 기준선인데 잠깐만요. 요거만 볼게요.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그 나쁘지 않네요.
대신에 이런 거는 보이네요. 지금 이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날 거래량이 5천만 주가 터지면서 요 위쪽에 수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수렴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위쪽으로 매물대가 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 사흘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이걸 극복하고 올라가다가 5,850원에서 쭉 밀린 것도 역시 이때의 매물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거래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걸 봐서 여기 보시다 보겠지 거래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걸 봐서 올라가더라도 아마도 위에서의 매물 부담 때문에 상승을 급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아마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는 정도로는 생각이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사지 마세요 내지는 파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전혀 아니고 그냥 님 다 아실 테니까 매수하시되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일부 타진 매도 하시라는 아시죠, 그죠? 그래서 헤딩 포장 매수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그렇죠. 동그라미를 큰 동그라미로 그립시다. 큰 동그라미. 오케이. 그 다음에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뭐죠? 지난번에 아까 어떤 분이 제가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 아마 이날 착착착착착 요날 이날 내가 어떤 분이 이거 어떻게 보시오 그래서 제가 좋아요 사세요라고 말씀드린 건 종목이죠. 좋아요. 근데 하필 이날 그 다음 날 파이저가 백신 개발했다고 발표가 되면서 소위 그 동안에 약간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 앉아가지고 홈쇼핑 같은 데서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에 결제로 먹고 사는 회사이다 보니 그동안에 직포가면서 인터넷 쇼핑하고 모바일 쇼핑하고 하던 소위 그 은택트 관련주들이 주가가 와장창 떨어졌죠. 그날 바로 왕창 빠졌던 이런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이거 안 됐지만 팔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바보같이 다시 얘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다시 되사는 일이 있더라도 원칙으로 본다면 일단은 팔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기준선 밑이 문제가 아니고 구름 밖으로 나가버리면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니까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NHN은 그래도 구름마저 뚫지는 않았고요. 지금 기준선 밑에서 아슬아슬하게 그러나 구름도 아니고 기준선 위도 아니고 애매한 모습에서 금요일에 마감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애매합니다. 아직은 애매하죠. 솔직히 말해서 애매합니다. 왜냐? 이거 구름을 안 넘었으니까 구름 밑에 안 내려갔으니까 그야말로 여기서 샀다면 타진 매도한 이상으로는 더 이상 매도하지 않아도 되고요. 기준선만 넘어가게 한다면 여기서 방금 다시 추가로 사면서 상승을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서 구름 위에서 애매한 이런 상태가 며칠 이어지다 보니까 좀 그야말로 정중동이면서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 같아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저항선은 이 정도에서 기준선과 전환선이 걸쳐 있는 이런 정도에서 저항선은 예상됩니다. 저항선은 그러니까 단박에 주가가 바박 올라가는 이런 모습보다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구름을 타고 서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하는 이런 스토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RSI 아직까지 바닥권도 아니고요. 바닥에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구름을 뚫고 내려가는 비관론보다는 그래도 나흘 동안 구름이 짧은 구름임에도 불구하고 구름에서 버텼으니까 더구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구름 위로 딱 고개를 싹 냈으니까 월요일부터 기준선을 넘어서고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장에 큰 게 상승하기보다는 야금야금 시간을 끌면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어도 별로 문제가 없지 않겠나. 구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계속 가지고 계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는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죠. 그죠? 제가 항상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분석 불가능이죠. 분석 불가능. 왜요? 저는 아무래도 뭐 엘리어트 파동이든 간에 일목균형표든 간에 뭔가 좀 백데이터가 기존의 데이터가 좀 있어야 이걸 가지고 뭐 파동을 매기든지 구름 위인지 아래인지 이야기할 텐데 이제 상장된 지 65일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당장에 뭐 뭔가 보일 건 없죠. 그죠? 그런데 희미하게나마 현재 이게 기준선이고 이게 전환선인데 그죠? 아직까지 구름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만 구름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이 11월 25일 이후에 이제 겨우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네. 그때 가서 비가 오르든지 말든지 그럴 테고 아직은 구름도 없는 청명한 날씨긴 합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주가가 기준선 무너뜨렸고요. 그죠? 그리고 기준선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전환선마저 내려갔고 구행수 밴드 캔들 밑으로 내려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본다면 뭐 썩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죠. 그죠? 아마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RSI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걸 갖다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예상된다. 그렇다고 이건 매도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왜요? 하락은 예상되지만 뚜렷하게 뭐 제대로 차트가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요만큼 움직임을 가지고 조금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당장 팔세요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좋아 보이지는 않으나 한국파마 좋아 보이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매도를 말하기도 좀 그런 잘 모르겠다. 그죠? 퀘스천 마크 2개를 붙여야 되겠네요. 하락은 예상되지만 잘 모르겠다. 매도하기는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텔콘 RF 제약입니다. 텔콘 RF 제약은요. 아까 제가 텔레칩스를 설명한 거를 보시면 됩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느냐. 횡보하다가 주가가 빡 올라가다가 그죠? 그러다가 밀리면서 기준선 무너뜨렸고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기준선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구름을 달랑달랑 구름을 무너뜨리려 말라하는 상태가 텔레칩스죠. 그죠? 근데 텔콘 RF 제약의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횡보하다가 내가 다른 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횡보하다가 주가가 빡 올랐죠. 그리고 똑같죠. 위에 수렴 달렸죠. 그죠? 보세요. 텔콘 RF 제약 위에 수렴 달렸잖아요. 길게. 그죠? 길게 수렴 달렸잖아요.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던 사람들이 와 매물 떠진 거예요. 이날에 그야말로 화려한 불꽃을 튀우는 끝점이었죠. 그래서 이 텔콘 RF 제약의 경우에도 횡보하다가 주가가 빡 올라가면서 위에 수렴이 탁 달았으니까 아마 이날도 거래량이 터졌을 겁니다. 그렇죠. 틀림없어요. 거래량이 터졌네요. 1억 6천만 그런데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연락에 사고 팔고 했고요. 그죠? 여기서 산 사람들 왕창 물렸어요. 더 올라갈 줄 샀던 사람들. 여기서 밀어 올리던 애들이 여기서 다 털고 나온 거죠. 속칭 뭡니까? 개미털이한 거예요, 여기서. 그죠? 여러분은 그때부터 쭉 밀렸습니다. 당장 밀렸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이때 한번 해먹었으니까 쭉 내려갔으니까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좀 밀어 올려보죠. 그죠? 밀어 올려보죠. 그러면 어디 갈까 합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좋을 텐데 기준선 못 넘어가죠. 보이십니까? 그러다가 쭉 밀리더니 결국은 요게 구름인데 요 구름이 실처럼 보입니다. 이 구름을 마저 밀어내렸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이 종목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어느 쪽일까요? 위일까요? 아래일까? 올라간다 1번, 내려간다 2번. 뭘까요? 뭐겠습니까? 기준선도 밑에 있고 전환선도 밑에 있고 구름도 깼고 한번 해먹었고 반등도 실패했으면 아래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느 쪽이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텔콘 RF 제약은 저는 어떤 의견입니까? 매도입니다. 그죠? 빨리 팔자. 내가 얼마 사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팔고 이 돈으로 차라리 다른 종목에 사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보자라는 말입니다. 자, 대우건설은 구름 밑에서 나름대로 헤매고 있다가
해먹고 있다가 여기서 RSI가 여기서 반등을 시도했고요. 그죠? 반등 매수 신호가 나타났고 그리고 기준선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통상 기준선 넘기면은 타진 매수. 그런 다음에 그 이후로는 잘 보시면은 기준선을 넘어 한번 밑에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는 기준선이 오히려 여기서 지지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가 지지가 되고 있으면서 구름에 바로 못 넘기고 저항을 받고 약간 버벅거리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구름을 넘기는데 성공했죠. 그죠? 그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구름을 넘긴 종목의 경우에 대부분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구름을 넘기고 난 다음에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 해보고는 간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어제 오늘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도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는 소위 눌림목 현상은 예상이 되죠. 그죠? 눌림목 현상은 예상이 됩니다. 눌림목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통상적으로 기준선이거나 아니면은 전환선이거나 기준선 정도 아니면은 구름 상단 정도까지를 가겠죠.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은 근데 내가 내려오면은 여기 얼마입니까? 3,385원 이 전환선 아니면은 3,295원, 3,300원 아니면은 3,230원 정도까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내려와서 기준선에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내려와가지고 구름 상단까지 갔다가 올라가거나 가거나 이런 세 가지 중에 한 번 시나리오를 예상이 됩니다. 매매 자주 하시는 분 같으면은 일단 단기 매도하고요. 이미 RSI나 아마 내일쯤 되면은 주가가 더 밀리면 아마도 매도 신호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팔고 그 다음에 조정을 기다려서 구름 근처에서 뭡니까? 반등을 기다려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좀 길게 본다 할 경우에는 뭐 까짓 거 구름 밑으로 안 내려가고 구름 밑으로 쳐박이기 전까지는 뭐 하다못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것도 단기적인 조정은 예상되지만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X로 쳐놓은 게 아니고 일단 뭐 갖고 있으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팔거나 뭐 하시라. 그죠? 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옵틱스입니다. 종목이 얼마 안 돼가지고 21개 종목에 대해서 빨리 한 영상에다 다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37분 됐네요.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하고 빨리 할 걸. 예,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필옵틱스. 자, 필옵틱스는 어떤 상태냐? 하락 파동도 세달라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이게 뭐 당연히 A, B, C밖에 안 되네. 그죠? 이게 1, 2, 3, 4로 할 수는 없죠. 그죠? 왜요? 여기 1 바닥이고 이 4 꼭지니까 1, 2, 3, 4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따라서 여기가 A, B, C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 여기까지가 그럴 가능성은 낮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코스피나 다른 같은 경우 카카오나 이런 경우에는 ABC 여기가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출발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고요. 아니면은 ABC로 해서 하나의 A 파동이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B 파동이고 그 다음에 B 파동이고 그런 다음에 한번 C가 있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상승세가 출발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새로운 상승 파동으로 말하기보다는 비파동일 공산이 좀 높네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근데 새로운 상승 파동이라면 더구나 구름도 얇으니까 RSI가 여기서 그다지 꼭지도 아니니까 충분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줘야 더 쭉쭉 치고 올라가줘야 이게 B가 아니고 새로운 1이다 라고 이야기가 될 텐데 더구나 1번 파동은 충격 파동이니까 뭔가 좀 센 상승세가 나타나야 될 텐데 이런 게 올라가는 데는 못하고 이 얇은 구름 조사도 뚫지 못하고 밀리면서 기준선 밑으로 다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이게 새로운 1번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B가 되는 거고 그럼 이가 A이고 따라서 앞으로 뭐가 남았다고요? C가 있은 다음에 1번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등은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반등은 이미 그런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RSI가 돌아서면서
기준선 근처까지 와는 1차 목표를 달성했고요. 그죠? 기준선 근처까지 오는 1차 목표 달성했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가지고 구름 하단까지 완벽하게 닿지 않았습니다만은 구름 근처까지 오는 2차 목표도 대략적으로 달성했다고 보여지니까 이까지가 이미 반등은 목표는 대략 다 달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부터는 반등을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오히려 아래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서 저는 필요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일단은 팔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파동도 모르겠고 난 파동도 모르겠다. 파동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일목기둥표로 봐서 기준선물에서 있으니까 하다못해 타지 매도라도 해야 되겠죠. 여기서라도 팔아야 되고요. 동상은. 그 다음에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팔아야 되죠. 그죠? 근데 다시 구름 위로 기준선 올라왔으니까 다시 추가로 샀더라도 여기서 샀더라도 기준선을 다시 무너뜨렸으니까 또 팔아야 되죠. 어차피 현재 기준선 아래쪽이니까 매도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였죠? 이제 시즌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그 전까지 이 종목도 아마도 뭡니까 백신을 어쩌고 하는 바람에 완전히 그 피해를 보기보다도 백신 개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입장이 난처해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백신이고 뭐가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상 우리는 재료보다는 그냥 나타나 있는 그림 일목기둥표로 말한다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구름 위에 있으면서 이때까지 하더라도 전환선 돌아서 구름 위에 있으니까 잘만 하면은 올라갈 쪽으로 베팅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백신이 이쪽을 우른하면서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빵 내려가 버렸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밀려버렸죠. 아까 NHN 한국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지우고 보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여기서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로 백신 개발되면서 빵 밀렸으나 그래도 구름을 마저 무너뜨리지는 않고 버티고 있으니 제가 그래도 NHN 한국사이버 결제야 좀 더 기다려보면은 혹시 구름에서 버티니까 올라갈 쪽으로 좀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얇은 구름 아까 한국사이버 결제 비슷했는데 이 얇은 구름을 버티지 못하고 밀려버렸고요. 구름 밖으로 나갔고요.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 이제 기준선 무너뜨리고 구름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더 내려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 사이버 결제에 비해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반등할 가능성은 없을까? 라고 살아날 수 있는 반등이 아니고 회생 회사가 많은 것도 아닌데 회생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통상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구름 위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구름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간다 그랬죠. 그죠? 마찬가지로 구름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는 다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은 예상할 수 있어요. RSI도 바닥이고 그래서 이 과정은 예상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구름에 닿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려면 먼저 절한선 기준선의 저항을 먼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위에서 저항이 후행 스팬도 마찬가지로 저항이 예상되니까 그게 위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으로서야 사실은 구름 밖으로 나왔을 때 매도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 했다면 지금으로서는 구름 밖으로 나온 종목이 주가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는 과정이라도 있을 테니 요 과정은 있을 테니 이 과정을 기다려서 구름 근처에 오면은 일부라도 줄여가는 전략을 취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다 혹시라도 근데 구름이라 싹 올라와 버리면 여기서 근데 매도하고 구름이라 싹 올라와 버리면 다시 추가로 사는 거는 그건 나쁘지 않죠. 그죠? 구름도 얇으니까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약간 위에서만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질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갖고 계시면서 반등을 기다려보자 하는 정도입니다. 대교 10년 동안 보유하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10년. 이게 월봉이거든요. 올해가 2020년이니까 10년이면 2010년이네. 여기네. 그죠? 옛날 이쯤에서 언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에 사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매수해서 좋았는데 이렇게 됐죠. 매수 단가에 비해서 떨어져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월봉으로 보더라도 뭐 저는 월봉까지는 그 일목을 잘 안 봅니다만은 월봉 차서도 구름 밑으로 여기서 내려왔죠. 다시 말해서 장기적인 추세가 이제 어떻게 여기서부터 하락세가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주봉을 보더라도 예전에 그죠? 이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주봉으로 보더라도 추세가 뭐 계속 하락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일봉 볼 것도 없죠. 일봉 뭐 구름 밑에서 계속 그야말로 뭡니까? 땅굴 파고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갖고 계셨다 하니까 제가 뭐 이때까지 갖고 있었는데 뭐 파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저 같은 경우 저라면 미련을 버리고 빨리 현금화해서 10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뭡니까? 이 인연을 빨리 끊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구름 밑으로 근데 월간 차트로 그렇고 주간으로 봐서 그렇고 일봉으로 봐서 그렇고 계속적으로 땅굴만 파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 좋아질 때 이 종목 계속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에 설령 상승세가 된다 하더라도 대교가 좋아진다는 확률은 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매도입니다. 매도. 자, 그 다음에 현대모업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나빠 보이지 않죠, 그죠? 구름이죠. 그 다음에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잠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서 일단 다짐매도 했었어야 됩니다만은 다시 기준선 위로 올랐으니까 여기라도 다시 여기서 팔았던 거 이제 다 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예컨대 1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한 30만 원치 팔았는데 여기 다시 7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올라갔으니까 다시 30만 원치 더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 거, 판 거 다시 사고 계속 보유 물량을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고요. 저랑 후행스팬 캔들 위로 올라와 있고 주가 구름 위에 올라가 있고 기준선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현대모비스를 파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죠.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상승이 예상됩니다. 뭐 굳이 말한다면 사족처럼 말합니다만은 사족으로서 23만 4,500원에 있는 기준선을 무너뜨리면은 또 아까 똑같은 이야기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라도 한 30%라도 팔고 다시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팔고 아니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와 보면은 괜히 팔았냐고 두들거리면서 다시 사는 다시 살 거 왜 밑에서 파느냐 모르잖아요. 밀릴지.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 올라갈 거 보입니다. 아직 구름 밑에 기준선 밑에 아니라면은 굳이 매도하거나 뭐 비관론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말이죠. 자, 넥슨 GT입니다. 넥슨 GT는 뭐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봐서는 좋아 보진 않으나 그래도 여기서 RSI가 여기서 RSI가 매수 신호를 나타냈고요. 그죠? RSI가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되게 뭡니까? 전환선이 되는데 기준선이 되는데 기준선을 넘어섰죠. 그죠? 자, 그다음 일단 그 기준선 넘기면서 다시 넘어섰다가 저항이 됐다가 조금 밀렸다가 다시 넘어서면서 기준선은 어제 금요일 날 넘어섰으니까 물론 장중에 올라가는 했으면 넘어섰으니까 이제 목표는 어디가 됩니까? 일단은 구름 하단까지 되겠죠. 그죠? 구름 하단 16,000원 정도까지가 일단은 2차적인 목표입니다. 현재 RSI는 아직까지는 과열 국민단이니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 요 근처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요 수준이 얼마쯤 되나요?
이런 정도가 한 15,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한 15,000원 정도에서 일단은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매수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매수 단가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로 봐서는 반등할 테니까 더 갖고 계시라. 물 타는 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갖고 계시다가, 16,000원, 15,000원, 16,000원, 15,500원 정도 이 근처에 오면은, 그때 가서 조금씩 보유 물량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기다려보죠. 그죠? 넥슨GT. 일단은 좀 더 반등이 예상되니 기다려봅시다. 그죠? 동그라미 칠까요? 반등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YBM 넷입니다. 뭐 마찬가지죠. YBM 넷이나 아까 넥슨GT나 똑같은 그림이죠. 그죠? 돌아서면서 구름 미치면서 돌아서면서 구름 밑에 딱 걸리는 이런 양상이죠. YBM도 밑에 있다가 구름 빡 올라섰죠. 여기서 기준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다가 다시 한번 시도하면서 올라갔는데, 구름에 올라가면서 위쪽에 수렴에 달했다는 이야기는 위의 구름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근데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나쁘다고 보기는 그렇죠. 일단은 좀 더 반등을 시도해 보면서 이 위에 구름을 넘어가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올라가 버리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버벅거리다가 이렇게 버벅거리다가 다시 시도하면은 그때는 요때의 구름에 비해서 이후에 만나는 구름은 어떻습니까? 구름의 두께가 점점 두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바로 못 올라가고 버벅거리다가 구름 하나 들어가 버리면은 구름을 통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테니, 지금 그동안에 보세요. 주가가 그동안에 움직이는 게 이 정도밖에 안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요만큼을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최소한 이 범위가 얼마 되면 이만큼 3번 정도가 이렇게 올라야 될 테니까 상대적으로 이 위를 넘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이요. 뭐 저 기준선을 살짝 넘어섰고, 그러니까 구름의 넘기를 기대해 보면서 더 가지고 있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죠. 매수를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죠? 이걸 매수를 생각하시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갖고 있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YBM넷. 자, 그 다음에 앤디 퍼스. 고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헤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떨까요? 어째 됩니까? 자, 요 기준선 넘어섰죠. 그죠? 어째 됩니까? 여기도 팔아야 되죠. 그 다음에 구름이 또 내려왔죠. 여기서 어째 됩니까? 다 팔아야 되죠. 근데 아직까지 여기서 샀다고, 고점 샀다고 아직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본질이 되려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니까, 이 구름을, 예? 이 구름을 이렇게 넘으면 안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맞습니까? 쉬워 보입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이게 구름이 두터운데, 이 두터운 구름을 뚫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지 않느냐는 거죠.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나마도 반등이라도 있으면 할배요 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꼭 고점에서 팔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오르면 괜히 팔았다고 억울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그 주식이 오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난 다음에 그 주식 또 미련을 구하면서 내가 팔고, 예컨대 뭐 만 원에 팔았는데 주가가 그 다음날 11,000원 됐다가 억울할 필요 없는 게, 만 원에 팔고 그 주식이 다른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만 원짜리가, 넥슨은 이거는 앤디포스는 만 원에 샀는데 그 다음날 여기가 11,100원 됐다고 100원 올라갔다가 억울해 하는데, 그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주식을 샀다가 만 원에 사는 주식이 그 주식이 11,000원 되면은 거기서 수익이 더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팔고 나서 그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굳이 뭡니까? 찾아볼 필요는 없는 거고요. 고점이 아니더라도 적정한 수준에서 매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언제가 고점이냐? 언제쯤이면 반등이면 되겠느냐? 현재로 봐서는 구름 한
구름 안에 들어가도록 넣은 것을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구름 근처만 오면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가 전환선도 그렇고 구름도 그렇고 7,000원 근처죠, 그죠? 부터 요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8,000원이니까 아마도 이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반등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되면은 정말 낭패니까 7,000원부터 8,000원 사이에서 반등이라도 있으면은 그냥 팔자는 의견입니다. 일단은 갖고 있다가 반등이 있으면 팔자. 그죠? RSI로 봐서는 반등은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금호 HT. 금호 HT.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네?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그런 밖에 나왔죠. 그죠?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죠. 팔아야죠. 이제 팔았었어야죠. 그럼 현재 RSI로 봐서 약간 반등이 있네요. 근데 반등이 있는데 통상 다른 종목들은 RSI가 돌았으면 누가 올라가는 뭐 소리인데 얘는 기준선이 위에 있으니까 이까지 올라갈 것 같아 보지 않죠. 제가 여기다가 낙서를 이렇게 하나 여기다가 보시면 여기다 낙서 해놨죠, 그죠? 여기다가 아마도 이런 정도는 가더라도 대략 한 이런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라고 쓰는 정도예요. 제가 말을 너무 조곤조곤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글쎄요, 전 반등을 기대하고 갖고 있는 것보다는 돈의 효율성, 투자 자금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미련을 빨리 버리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차라리 전반적인 수익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RSI가 반등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RSI가 다시 꺾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 말은 주가가 잘못하면은 RSI가 30m 더 내려갈 수 있고요. 그럼 주가가 전고점보다 더 밑에 내려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던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아하성입니다. 사고 싶다 하셨는데요. 산다고요? 매수하고 싶다. 어떻게 보이나요? 일단 구름입니다. 그죠? 구름 위입니다. 구름 위이니까 일단은 구름 위이니까 뭐 일단은 하락세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그렇죠? 구름 위니까 하락세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추세가 상승세로 돌려면 최소한 기준선 위로는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기준선보다도 밑에 있어요. 근데 구름 위긴 합니다만은 이 구름이 얼마야? 9,768원인데 구름이 그냥 백지장처럼 얇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구름이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작용하는데 구름이 너무나 얇으니 저항선 지지선으로서의 힘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죠. 뭐 이런 전략은 가능해요. 최악의 경우에 구름이 더 내려가면 판다 라고 하신다면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매수하고 9천 얼마야? 9,980원 이렇게 만원에 사고, 종가 만원에 사고 구름이 얼마냐니까 9,720원이니까 만원에 샀다가 9,72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바로 판다. 한 300원 리스크 정도의 리스크를 지고 만원에 사고 300원이면 3%죠, 그죠? 3% 정도 리스크를 지고 위로 올라가는 에다가 베팅하겠다라고 하면은 좋습니다, 그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일단은 여기서 사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1265원인데 기준선을 넘기면은 추가로 더 사는 소위 분할 매수 전략 같으면은 반대하지 더 좋겠네요. 그죠? 분할 매수 전략이면은 좋겠다.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다면은 매수는 반대하지 않으나 구름이 더 내려가면 파세요. 후행 스팬도 지금 여기 딱 맞물려 있어 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은 얘가 올라갈 텐데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후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좀 나쁘니까 이러나 저러나 9,720원 맞죠? 60원
9,760원인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매수한 물량을 던진다. 리스크는 3%다. 라는 측면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에어부산 마지막 종목이네요. 에어부산입니다. 아이고, 1시간을 했네. 에어부산은 최근에 이 종목 옆으로 기다가 한국 뭡니까 대한항공하고 합병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시아나가 최근에 급등한 뭐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아시아나 합병이야 그거는 우리가 차트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목으로 보면은 얇은 구름을 넘겼으니까 일단은 전환선 넘기고 했으니까 일단은 뭐 매수적인 측면에서 보여 있겠는데 이게 안 좋아 보이네요. 길다란 수렴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거래량 보면은 수렴 달리고 거래량 터지고 수렴 달리고 거래량 터지고 수렴 달리고 거래량 터진 이후에 주가 흐름은 항상 안 좋았죠. 수렴 달리고 거래량 터진 다음에 주가 밀리고 수렴 달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장차 밀렸고 그렇죠. 이번의 경우에도 수렴 달리고 거래량 뭐 이때와는 같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드러났다는 이야기는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락할 가공산이 상승할 공산보다 높죠. 그죠? 더구나 뭐 합병이란 게 대한항공이 그 아시아나 항공 내지는 에어부산을 말이 쉽지 그게 앞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결국은 그 방향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많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말처럼 그렇게 에어부산의 주가가 브라이트한 미래를 말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구름 위로 올라간 상태이긴 하지만 RSI도 과열권이다 보니 아까 우리가 보았던 허다한 이때 그러니까 수렴 달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밀렸던 예를 본다면 지금도 이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에어부산은 일단은 뭐 합병을 쭉 하면서 주가가 올랐을 때 일단은 팔아야 안 되겠나 싶네요. 이런 정도로 벌써 1시간 지났습니다만 이런 정도로 일단은 주말에 올랐던 종목 연구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